안녕하세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탐구는 아마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 탐구의 중심에는 늘 진리라는 화두가 있었죠. 진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수학이라는 구체적인 렌즈를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1 더하기 1은 2이다.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명백해 보이는 수학적 진리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주에 새겨진 비밀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일까요? 이 심오하고도 매혹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서양 사상사의 두 거대한 기둥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먼저, 만물은 수다라는 선언을 통해 서양 학문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신 우주의 조화를 노래한 철학자 피타고라스 선생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혼돈처럼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영원한 질서와 조화를 탐구하는 것은 모든 지성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인간 이성의 한계와 가능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근대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지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신 칸트 선생님이십니다. 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 말처럼 이성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과제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두 분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피타고라스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철학은 만물은 수라는 한마디로 요약되곤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와는 다른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와 수학적 진리의 본질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를 단순히 사물의 양을 세거나 거래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말하는 수는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실제이자 모든 존재의 바탕에 흐르는 질서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현악기의 줄을 튕겼을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그 아름다움의 근원을 파고들면 줄의 길이가 1대 2, 2대 3, 3대 4와 같은 단순한 정수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감각적인 아름다움의 배후에는 수학적인 조화가 숨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원리가 음악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의 운행 역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수적 조화에 따라 영원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체의 음악입니다. 따라서 수학적 진리란 인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약속이나 규칙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나 감각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이 우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객관적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와 영혼의 정화를 통해 마치 장막을 걷어내듯 발견할 뿐입니다. 우주에 내재된 객관적이고 신성하기까지 한 질서로서의 수학, 정말 장엄한 관점입니다. 칸트 선생님, 피타고라스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학적 진리가 정말 우리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초월적인 실제일까요? 피타고라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의 조화와 그 안에 내재된 질서에 대한 깊은 통찰은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믿음이 인류의 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그 진리가 어디에 근거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수학적 명제가 지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필연성과 보편성은 외부 세계의 속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인식 구조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치 거울처럼 비춰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특정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험적 인식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감각적 경험을 받아들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관의 형식이 바로 그것이고, 그 경험들을 연결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범주라는 지성의 형식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군요.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인식의 틀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7 더하기 5은 12이다 라는 산술 명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매번 7개의 사과와 5개의 사과를 모아 세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7이라는 개념이나 5라는 개념 안에는 12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7과 5를 더하는 종합이라는 정신활동을 통해 12라는 결론에 필연적으로 도달합니다. 이러한 종합활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차적으로 수를 세는 우리 정신의 능력에 기반합니다. 기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라는 명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점을 실제로 연결해 보고 이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명제가 경험 이전에 선험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이 공간을 바로 그런 유클리드 기하학적 원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파악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가 수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이 수학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적 진리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 법칙을 표현하는 것이지 인간 외부의 우주적 실제를 복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칸트 선생님, 인간 이성의 역할을 그토록 깊이 성찰하신 점에 경의를 표합니다. 확실히 우리의 정신이 진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수학적 원리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것들이 우리 정신 안에 이미 모두 잠재된 형태로 들어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것들이 마치 아직 인간의 눈에 띈 적 없는 미지의 별처럼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며 우주 공간에 이미 실제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수학자들이 밤샘 연구 끝에 새로운 정리를 증명해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의 감정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자의 뿌듯함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오랫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삼봉구리의 장엄한 모습을 마침내 목격했을 때의 경외감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발견의 희열이지 발명의 성취가 아닙니다. 만약 수학이 단지 인간 정신의 규칙놀이라면 어째서 그 규칙이 물리적 세계를 이토록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수학이 우주의 근본 언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매우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피타고라스 선생님. 수학이 물리적 세계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용된다는 사실, 저 역시 그 점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연이 수학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성의 법칙이 바로 수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 현상이 수학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리의 발견에 대한 비유도 인상적입니다만 저는 그것 역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것은 구성의 과정입니다. 수학자는 기존에 주어진 공리들과 우리 이성의 논리적 추론 능력이라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지식의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건물을 짓는 재료와 기술은 유한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형태는 무한히 다양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성의 선험적 구조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구성해낼 수 있는 지식의 체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위대한 지식의 건축물들이 결국 인간 이성이라는 지평선 안에서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지평선을 넘어선 물자체의 세계, 즉 피타고라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학적 실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 능력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화입니다. 한 분은 진리가 저기 바깥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한 분은 여기 우리 안에 그 근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이 흥미진진한 논의를 현대 사회에,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날 AI는 인간 수학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풀기 어려운 복잡한 수학적 증명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내기도 하고,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인간이 미처 보지 못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피타고라스 선생님,
이러한 AI의 놀라운 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AI 역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주의 조화를 발견하는 또 다른 종류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으로 흥미롭고도 도전적인 질문이군요. 만약 그 인공지능이 우주의 근본적인 수적 비율과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진리를 향한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자체는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를 짚고 싶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통해 질서를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 질서가 지닌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그 운행의 수학적 정확성에 감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장엄한 질서 속에서 우주와의 일체감을 느끼고 영혼의 정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AI는 우주의 악보를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읽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음악을 듣고 전율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계산 능력과 진정한 ARMs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계산과 진정한 삶의 차이라 AI 시대에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할 말이네요. 칸트 선생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이성의 구조를 통해 세계를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AI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이 인간과 다른 새로운 인식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공지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 이성의 놀라운 연장선에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독립적인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AI가 따르는 논리 회로와 알고리즘은 결국 인간이 설정한 규칙의 체계입니다. 즉, AI는 우리 인간이 부여한 인식의 틀 안에서 우리가 지시한 목표를 향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AI가 발견한 패턴이나 증명은 인간 이성의 분석적 능력이 기술을 통해 극적으로 확장된 결과이지 AI 스스로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자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AI는 1 더하기 1은 2이다 와 같은 분석적 판단이나 복잡한 계산은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실천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을 조건 없이 따르려는 선의지. 이것이야말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지닌 고유한 존엄성이며 기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대화를 나누셨는데 서로의 의견을 통해 새롭게 느끼신 점이나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피타고라스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칸트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정신이 세계를 인식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질서를 향한 그리움과 탐구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수학은 그 영원한 질서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투명한 창문입니다. 그 창을 통해 우주의 조화를 느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조율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피타고라스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우주적 조화의 이상과 그 근원에 대한 경외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철학의 출발점은 바로 그러한 경이로움에 있으니까요. 오늘 대화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몽된 이성적 존재의 의무이자 존엄입니다. 두 분 선생님, 시대를 뛰어넘는 깊은 통찰과 울림 있는 지혜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학적 진리의 본질에 대해 한 두 거인의 대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리는 발견되는 것일까요? 발명되는 것일까요? 오늘 토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나온 두 분 중 더 가까운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궁금한 다른 위인들의 대화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